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인들은 자외선이 강해 피부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은 멜라노마에 걸릴 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매년 300명 이상이 피부암 등으로 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로 맑은 날은 자외선 지수가 12.3, 흐린 날은 9.9로 12분 이상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매 긴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선크림은 SPF 30 이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콜마브룬튼 여론조사 결과 뉴질랜드인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호수와 강의 오염으로 나타났습니다. 피션게임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5%의 응답자는 호수와 강의 오염 문제가 크게 염려된다고 답했습니다. 뉴질랜드인에게는 오염 문제는 생활비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음은 건강 시스템과 어린이 가난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피션게임 측은 이 밖에 뉴질랜드인들은 교육 문제와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뉴질랜드의 호수와 강물의 수질이 나빠져 수영하기에 부적당한 곳이 많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오리 가수의 노래가 골든 글로브 베스트 오리지널 송상을 받았습니다. 최근 휴 제크만, 자크 애프턴, 미셸 윌리엄스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The Greatest Showman에서 나오는 This Is Me라는 곡이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노래는 브로드웨이 스타인 키일라 세틀이 불렀는데 그녀는 마오리 후손으로 아직도 뉴질랜드에는 그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세틀은 자신이 마오리와 미국인 그리고 태평양 섬나라 사람과 유럽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의 주택 매매는 줄어들었으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프앤탐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매매는 2016년에 비해 25%가 줄어들었으나 평균 집값은 4.5%가 올라 93만 달러에 근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값 상승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낮은 상승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주택 중 40%가량은 100만 달러 이상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프앤탐슨은 매매가 줄어든 것은 대출 규제로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매입자들은 주택 부족 현상으로 높은 가격에도 집을 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프앤탐슨은 또 주택에 대한 시의회의 새로운 자본 가치가 올라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수유모에 대한 치과의 아말감 치료는 금지해야 한다고 유럽연합이 뉴질랜드 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아말감은 은이나 구리, 주석 등의 혼합물로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수유모에게는 오는 7월부터 아말감 치료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는 수은의 독성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클랜드 일부 치과 의사들도 뉴질랜드도 유럽연합의 조치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인이 뉴질랜드로 소세지 3개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돼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지난 일요일 오클랜드 공항에서 백팩에 3개의 소세지를 숨겨 들여다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세관 측은 엑스레이를 통해 이들 소세지를 찾아냈다고 말하고 이 벨기에인이 가지고 온 돼지고기와 살라미 소세지는 뉴질랜드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벨기에인은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뉴질랜드 세관 심사가 철저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호주의 양봉업계가 마누카 꿀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의 마누카 꿀 협회는 뉴질랜드 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누카 나무는 뉴질랜드와 호주 남부 서부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티트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 양봉업계는 마누카라는 라벨로 영국, 중국 그리고 미국 시장을 포함해 해외 시장에서 독립적인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서쪽 링컨 로드와 접하고 있는 18가구 주민들은 집을 팔고 이사를 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7개 주택지역과 78개 상업 건물도 8,500만 달러 규모의 링컨 로드 확장 공사로 인해 땅을 내주어야 합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와 뉴질랜드 교통당국은 추가 버스 노선과 3명이 탄 차량 우선 통과 차선 T3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오는 2023년까지 마련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자연보호주의자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해군 순시선을 남극으로 보내 일본의 고래잡이 선단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과학적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남극해 고래잡이 선단을 다시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8월 환경보호단체인 Sea Shepherd는 일본의 고래잡이를 감시하기 위한 선박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ea Shepherd는 뉴질랜드 정부가 남극 지방에 일본의 고래잡이 감시를 위한 순시선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우포 호수의 아카시아 비치는 마을로부터 하수가 흘러들어와 수영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타우포 지역 의회는 최근 폭우와 함께 알 수 없는 물질이 호수로 흘러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펌프를 재가동했으나 작동하지 않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타우포 호수의 아카시아 비치에는 수영을 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영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타우포 의회 측은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실망스럽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간에 의한 재해, 인재라며 이런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 한 해는 뉴질랜드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5번째로 더웠던 한 해로 밝혀졌습니다. 국립수질대기연구소는 2017년 연간 기후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작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의 강우량은 평년 수준을 넘어섰고 특히 오클랜드, 와이카토, 베이 오브 플랜티, 캔터베리 해안 지역과 오타고 북부 해안은 평년의 1.5배의 강우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하마루 지역은 두 번째로 많은 813밀리의 비가 내렸고 작년 7월 21일 하루 동안 161밀리의 비가 내려 1950년 기록이 시작된 후 가장 많은 1일 강우량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 위클리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반가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제4대 제뉴질랜드 한인 후회장을 지내신 이세영 전 후회장을 모시고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 가실 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언제 한국으로 가셨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으셨구만. 2007년에 갔습니다. 네, 그러면 11년째네요? 그 횟수로 그렇죠? 네, 만 10년 됐습니다. 그 이세영 회장, 전 회장님이 뉴질랜드에 처음 오신 건 언제였어요? 92년이죠. 1992년. 네. 아주 젊었을 때 왔습니다. 저는 93년에 왔는데. 그러니까 네. 저보다 빨리 오신 분이 여기 몇 분 안 계십니다. 네. 그때 한국인은 뭐 몇 명 안 됐죠? 오클랜드만 한 6, 700 정도나 될까. 네. 뭐 쉬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네. 그렇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 당시에 한국 교민사회는 어땠습니까? 첫째 저희가 느낀 건 누군가가 리더가 없었고 네. 그다음에 그저 그룹 이민 비슷한 시기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달에 오신 사람 또 A 이민사를 통해서 오신 분 B 이민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룹 모여서 그저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일이었죠. 뭘 할까 해도 뭐 별 아이디어도 없고 또 돈은 가져왔지만 저희가 투자이민 때니까 돈은 가져왔지만 어떻게 투자해야 될 방법도 몰랐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룹 모여서 그다음에 중화림은 찾아가는 곳이 교회, 성당 네. 이렇게 이제 또 조금 더 큰 그룹이 형성되고 그렇게 시작이 됐죠. 지금은 이제 그 한인회에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아주 번듯한 한인회관이 있어서 아주 자랑스럽고 든든한데 그때는 뭐 여기저기 그냥 새빵살이를 하면서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뭐 보통 어려웠나요? 네. 그리고 정말 뭐 어떤 경우는 제가 겪은 경우인데 제가 이대에 이명철 회장님을 모시고 총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정수 회장님 3대를 모시고 부회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교민회장 만 6년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봉사를 하면서 심지어는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인이 팔아버리고 6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 그런 사무실이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없으니까 네. 새빵살이 그 소름이 제일 컸죠. 컸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기증받은 액자도 하나 제대로 걸 데가 없어서 네. 이렇게 저렇게 회장 집에 그냥 사물처럼 갖다 놨다가 또 걸었다 뛰었다 하고 그런 어려움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가본 것이 저희 한인회관인데 많이 울었습니다. 네. 너무 좋아서 지금도 가슴이 벅찹니다. 한국에서 그 소식은 들으셨겠네요. 들었죠. 네, 물론 들었죠. 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관심이 없었더라도 일요일 날 아이들 손잡고 한인회관 앞에 가서 사진 한 장씩 찍고, 그리고 도대체 얼마가 빚이 있고 어떻게 갚아나가야 될 건가 정도 한 번쯤 관심을 갖고 한인회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라도 그렇고 지역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지만은 그렇죠. 너무 과거만 이렇게 매달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고 현 회장단은 전 회장 모시고 잘 배울 거 배우고, 네. 또 전 회장들은 또 지금 새로 되시는 분들 뭘 아시겠어요, 그분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압니다. 네.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도와줘야죠. 그래서 6분 모셔서요 얘기했는데 전부 이런 좋은 이제 찬스가 됐으니까 우리가 돕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네. 만약에 약속이 안 되면 저한테 전화를 좀 주십시오. 네. 근데 그 도와준다는 게 꼭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좋은 한마디라도 해주는 그렇죠. 게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경험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2달 후에 한인회 무슨 어떤 행사가 있다. 그러면 지금 현 회장이 대충 이 마스터 플랜을 놓고 여기 오실 수 있는 분들 참석해 이제 사무실도 넓으니까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셔놓고 저희가 2달 후에 이렇게 하렵니다. 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은 전임 회장한테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알았습니다. 얼마든지 돕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잘 끝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한인회 운영이 됐으면 하고 당부를 신신당부를 했어요. 네. 잘 될 겁니다. 좀 지켜봐 주세요. 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뭐 한 2, 3년, 3, 4년 후면 여기 다시 오신다니까 또 그만큼 기대가 되고 또 기다려집니다. 제4대 제 뉴질랜드 한인 회장을 지내신 이세영 전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